단 하나의 전쟁, 단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 지도자 13명이 전사한 나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겁하게 퇴각하다 등에 칼을 맞은 것이 아니라 군대의 가장 앞줄에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진하다 장렬히 생을 마감했지요. 이 나라는 이름 없는 약소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공화정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고귀한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이 말은 세련된 교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 신분의 가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도층이라 하면 안락한 집무실에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로마에서 집정관이라는 자리는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와는 본질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행정 수반이기 이전에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최전선 사지로 달려가야 하는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결정적인 장치가 등장합니다. 로마에서는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고위공직에 출마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군대를 빼는 행위는 애초에 불가능했지요. 귀족의 아들이기에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귀족의 아들이기에 가장 먼저 전장에 나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평민과 같아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고 그 차별점을 오직 사회적 의무의 선제적 실천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학급 반장이 청소 시간마다 가장 더러운 구석을 직접 쓸지 않으면 그 즉시 반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평생 다시는 반장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로마에는 쿠르수스 호노룸이라 불리는 명예로운 경력 사다리가 있었는데 모든 단계에서 군복무 실적은 필수 중의 필수였지요. 설령 집정관 임기 1년이 끝났더라도 전쟁이 계속되면 프로콘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붙잡혀 지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선은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실제 사례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데키우스 무스 가문은 3대에 걸쳐 국가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1대, 2대, 그리고 3대 데키우스까지 적진 한가운데로 홀로 말을 몰아 목숨을 바치는 자결의식, 데보티오를 거행하고 전사했지요. 한 집안의 조부, 부친, 손자가 모두 전쟁터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가장 처참했던 기록은 기원전 216년 칸나의 전투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로마는 현직 집정관 파울루스를 포함해 원로원 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80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원로원 정원이 약 3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도층 전체가 단 하루 만에 증발한 수준입니다. 60세의 노장 마르켈루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이나 집정관을 지낸 로마의 칼이었던 그는 안락한 노후 대신 다시 갑옷을 입고 적의 매복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적장 한니발조차 그의 시신 앞에서 예의를 표하며 정중히 장례를 치러준 이유는 그가 단순히 정치적인 귀족이 아니라 목숨으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 진짜 전사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로마가 가장 강해졌던 시기가 역설적으로 지도층인 파트리키 계급의 비중이 15분의 1 수준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층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나라는 왜 더 강해졌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병사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든 신뢰의 잔고였고, 둘째는 의무를 회피하면 아예 경쟁에서 도태시키는 냉혹한 제도였습니다. 로마는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제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느끼는 씁쓸함의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만 수입했을 뿐 그 처절한 구조는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고위층의 병역 면제나 조세 회피가 논란이 될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그 당연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층이 가장 먼저 죽는 그 살벌한 구조가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칸나에의 피바다 속에서 파울루스 집정관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원로원에 가서 로마의 방벽을 더 높이 쌓으라고 전하라. 그가 말한 방벽은 아마도 돌을 쌓아 만든 성벽이 아니라 지도층이 목숨으로 지켜낸 공동체의 신뢰였을지도 모릅니다.